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출근길은 날이 다소 춥습니다만은 낮 동안엔 공기가 무척 부드럽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요. 낮 기온 영상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늘은 막다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모레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후로 당분간 대체로 맑고 심한 추위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 강추위로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또 격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계가 올해 하반기에 환지 본처 이 평창 오대산으로 110년 만에 되돌아온다고 하죠. 이 환수위원회가 앞으로 선양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제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내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좀 그와 관련된 내용 준비했고요. 또 도내 이슈 취재 기자회견에서 함께 더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죠. 1월 3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차 이전은 기존의 혁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건설이 아닌 원도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로 해서 기존의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주동 전국의 혁신도시 12곳 지자체장들은 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의 혁신도시에 우선 집중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이전을 놓고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18년부터 추진했던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6월까지 이전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제도와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강원도에서 13,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감면 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복지부는 가스요금 감면과는 별도로 매년 9만 원씩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신청 기회를 놓친 수급 대상이 4,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이 1억 5,300여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서 17.8%가 중간 수치였고 전년 대비 방문객의 증가율로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강원 관광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계가 한지 본처 원래 자리로 110년 만에 되돌아온다는 소식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자, 그 이후에 기존 환수위원회가 선양위원회로 다시 이탈바꿈하고요. 그리고 이 각종 콘텐츠 관련된 사업들을 벌인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계 범도민 환수위원회 지형근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환지 본처 이 조선왕조실록과 의계가 왜 그 약탈당했고 또 110년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런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만은 예. 올해 하반기군요. 10월경에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그 1919년
2019년에 네. 조선왕조 실록의궤 박물관을 정부 지원금 131억을 들여서 지상 2층 영건평 600여 평을 건립했습니다. 네. 근데 건립 당시에 그 영인본만 보내줘서 이걸 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 네. 영인본이라고 하면 이제 복사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는 영인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원본을 환지 본철 위해서 2021년부터 도민 환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가지고 네.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본 박물관을 기업 체납하면 국가기관화하여서 원본을 원 소장처에 전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월정사에서 2022년 그 작년 말이죠. 말까지 기부 체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이곳에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의궤가 이제 원본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보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뭐 기존의 시설로는 좀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또 거친다고 들었습니다. 뭐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예산을 15억 4천을 확보를 해가지고요. 네. 리모델링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과 리모델링을 그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9월에 완전히 이전하고 10월경에 우리 시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단순화됐군요. 이제 정말 박물관 리모델링만 끝나면 돌아온다. 예. 기존의 시설과 리모델링이 이제 완료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진 겁니까? 예, 그 리모델링을 하면 아무래도 그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전문가 입장에서 그 저기 설계를 하고 저기 지금 현재 전시할 때 그 전시물을 전시를 했지만 네. 그 정부에 생각하는 만큼의 그 미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그것을 더 보완해서 더 좋은 시설을 갖추겠다는 게 이제 정부 아마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예. 시설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예. 자, 그리고 예정대로 리모델링이 8월에 끝나고 9월에 환지 본처가 이제 이루어지고 10월에 또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와 맞물려서 그동안 이제 환수위원회, 이 환수위에 이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모든 이 사업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선양위원회는 이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사실 우리가 그 환수위원회에서 한 거는 돌아오는 걸 중심으로 했고 네. 앞으로는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 자원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선양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3월 말까지 법인화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세조가 그 완벽하게 그 1466년에 상원사 그 낙성식에 옵니다. 네. 그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비롯해서 육조 판서, 왕실 가족까지 대동해서 그 상원사에 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세조 행차를 제안하고 조선왕조 실록 및 의궤를 그 이운 행사 또 그 실록과 의궤 포쇄 재현 네. 그다음에 상원사 낙성 기념으로 과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이제 뭐 100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현을 해서 이런 것을 실행하고 이걸 관광 자원화 해가지고 우리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그러한 그 취지에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데요. 예. 세조의 강원도 순회. 네. 사실 강원도 내에서 이제 단종과 관련된 또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종은 그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장례를 사실 우리 일반인만치도 못 치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저 완전한 고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세조 실록에 그 제대로 그 저 완전히 고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참 역사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많은 또 의미심장한 일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해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 옳다 그러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상징적으로 또 많은 예. 분들에게 좀 스토리, 또 이야기를 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 사실 지금 이런 그 기록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뭐 직지 예. 또 이제 다른 곳에 또 이제 실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원본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영인본인 것이죠. 이런 곳에 있는 예, 것들이. 그렇습니다. 직지도 영인본입니다. 네. 예, 그 원본은 프랑스에 있고요. 저희들한테 보내준 건 영인본만 보내줬습니다. 네. 예. 제가 어릴 때 이 네. 직지 어떻게 다시 가지고 올 수 없냐.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잘 안 되나 봐요. 예, 그게 그 당시에 그 프랑스에서 그를 직지로 돈을 주고 사갔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여기 5대 3보는 강제 반출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 있는 곳은 영인본이고 예. 하지만 오대산에 오는 것은 정말 원본 아니겠습니까? 환지 예. 본처가 되는 것인데 예. 이게 또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포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햇볕과 바람에 이제 문서들을 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본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영인본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영인본으로요. 지금 와 있는 영인본을 이제 활용해서 교육적 그 목적으로 네. 활용을 하자. 예.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영인본 잘 활용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예.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예. 활용을 잘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포함된 것을 또 실제로 재현도 하고 문화행사 또 이제 관광 사업으로도 이제 승화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세조의 강원도 순행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왕들과 관련된 조선 왕들과 관련된 많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많은 고민들은 이제 앞으로 하시겠네요. 예, 해야죠. 예.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사실 그 오대산에는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그 신라 때 성덕대왕입니다. 네. 성덕대왕이 여기 와서 그 우통수의 물을 마시고 그걸 헌다하고 해가지고 그 태자 시절에 네.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이제 성덕대왕이 됩니다. 네. 예, 거기서부터 역사적인 고증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록과 맞물려서 앞으로 어떻게 또 지금 그 선양 사업이 또 이루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좀 대략적인 계획 또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그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역사적인 일들을 이제 컨텐츠화하고 이걸 이제 디지털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그 영상관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사시사철 누구나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현 행사 같은 거는 한 축제 기간 하루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디지털 해가지고 사시사철 오대산을 방문하면 항시 이제 볼 수 있는 거 네. 이렇도록 이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저희들 활용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관광 자원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그 강원도의 관광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러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은 기대가 되는군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계 범도민 환수위원회 지영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미 몇 달 전에 자율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내 마스크 계속해서 의무 사항이었습니다만은 어제부터 이제 권고로 바뀌었죠. 물론 뭐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또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분위기가 좀 많이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추인의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부터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 일단 해제는 되었어요. 이 권고사항이 되었고, 물론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 다 이제 쓰고 계십니다만은. 자, 일단은 이 의무사항, 이 해제가 결정된 배경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정확히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또 자연 감염으로 국민 대부분이 이제 면역력을 갖추게 됐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또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보다 약해졌고 세계적인 방역 완화 추세를 고려해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자율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횟수로 3년 넘게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면서 시민들의 답답했던 숨쉴 권리가 회복되고 또 마스크 착용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헬스장과 같은 여러 운동시설에 대한 소비 확산, 또 마스크 폐기물 감소, 마스크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또 제한적인 시설 내에서의 의무 착용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죠? 네, 대형 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같은 다중 이용시설과 또 학교, 유치원, 학원과 같은 교육, 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또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원주보건소 신동미 상황관리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어 마스크 착용 생활화 홍보와 동절기 코로나 추가 접종률 향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강조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드립니다. 네. 자, 자율에 맡기겠다 합니다만 자율도 분명히 나름대로의 기준과 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의할 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코로나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또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감소 추세인데요. 하지만 중국과 같은 해외에서의 확산세 같은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감소세가 느려지거나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곳이더라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착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밀집, 밀폐, 밀접과 같은 산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와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와 같은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또 이외에도 본인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또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 해제에 관해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식당에도 어디 기관에도 이렇게 하고 가고 먹을 때는 바로 또 금방 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저도 그동안 3년 동안에 갈고 닦거니 위생 개념으로 인해서 잘 닦고 뭐 환기도 좀 시키고 뭐 하고 이러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낫다. 감기 예방에도 좋고 착용하는 것은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갈고 닦은 이 위생 개념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것은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내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실 때는 분명히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좀 다툼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이 위로 취약계층이 계신 분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분명히 또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장소 위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상황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그런 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또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집에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면역 저하자 또 기저 질환자가 있다면 기존처럼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과 장시간 대화를 해야 할 경우 상대방이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주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이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 뜻밖의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마스크를 챙겨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더라도요. 이제 연령이 어린 우리 아이들 마스크 없는 세상이 도리어 정말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이들에게 마스크 없는 세상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좀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원도와 도내 7개 대학 등이 반도체 전문 인력의 10,000명 양성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공공주도의 반도체 교육센터 이제 원주에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만은 이 반도체 교육센터 출범 소식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도내 7개 대학이 전국 최초 공공주도 반도체 교육센터 출범을 기점으로 반도체 전문 인력 10,000명 양성에 나섭니다. 강원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원주시, 도교육청, 강원대, 가톨릭강둔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한림대, 강원테크노파크 등은 지난 27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반도체 교육센터 출범식 및 반도체 공유대학 해박식을 개최했습니다. 내년부터 4년간 5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유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는 국내 최초로 공공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을 공식화하고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을 통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이드인 강원 반도체 인재 1만 양성을 목표로 강원도와 지역 교육계가 강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번 반도체 교육센터 원주에 건립될 예정입니다만은 4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죠. 네, 반도체 교육센터의 사업비는 총 460억 원으로 200억 원의 국비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2026년까지 원주시 일원에 건립하며 반도체 공정, 교육을 위한 첨단 장비 39종이 들어옵니다. 건립 이전까지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서 임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원주벤처공장에서 개소식을 엽니다. 네, 또 고등학교에도 반도체 전문학과를 또 신설키로 했군요. 네, 도교육청은 춘천, 원주, 강릉 권역의 직업계고에 반도체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총 6개 학급 100여 명의 학생을 총원해 반도체 기술 인재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직업계고 반도체학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신설되는 반도체 교육센터에서 기술 교육을 받고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에 이어 손선영 상지대 교수의 진행으로 강원도 반도체 미래인재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강원도는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향후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시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40년 전인 1983년 삼성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을 때 3년도 못 가서 실패한다는 조롱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의 결단으로 지금의 대한민국과 삼성이 있었고 오늘 우리의 선택으로 40년 뒤 강원도와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 공유대학을 발전시켜 카이스트 이상의 반도체 특화 국내 유일 강원 가기대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개선을 위해서 이 관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고요? 네, 지난 27일 원주시청 7층 회의실에서 혁신 기업도시 대중교통 개선 관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훈 부시장과 운수회사 관계자, 공공기관 직원, 주민, 상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도심 내 자체적인 버스 노선과 원활한 배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최선영 기업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총무는 도심을 오갈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든다고 해도 배차 간격이 길면 아무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은 간선급행 버스의 부재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연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신상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설관리팀장은 처음에는 만종역에서 혁신도시를 오가는 버스가 있었지만 현대는 없어져 택시를 타고 다닌다며 수도권과 같이 외곽만 도는 것이 아닌 도심 내부를 운영하는 간선 급행 버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운수업체들은 코로나19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김옥록 대도역의 기사는 코로나19 이후로 적자와 경영난이 심화됐다. 노선을 늘리고 싶어도 운전기사 정비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승객을 위해 적자 노선을 뺄 수도 없다며 다만 통근 시간 버스 문제는 기관과 업체 간 협의만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의 국립호국원을 이제 건립하는데 여기다 이제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군요. 네, 횡성구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공급면 덕총리 사업 예정지 일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립호국원의 사업 규모와 향후 일정, 세부 방안들을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2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21년 강원도로부터 호국원 조성을 위한 7개 후보지를 제안받아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부지선정 평가단의 최종 선정 평가회를 거쳐 공급면 덕총리 일원을 후보지로 확정했습니다. 강원권 국립호국원은 횡성군 공급면 덕총리 일원 40만 제곱미터에 보관시설 2만 개 규모로 433억 원을 들여 조성됩니다. 2026년 6월 착공해 2028년 11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도내 안장 대상자는 1만 8천여 명입니다. 횡성군은 의병활동 위령비, 3.1 만세운동 기념비, 각종 6.25 전적비, 4.1 만세운동 기념공원 등의 호국자원과 호국원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 문화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횡성의 호국원 2026년 6월에 착공해서 28년 11월에 개원할 예정인데요. 정말 이 호국 영령들을 추념하는 또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겠고요. 또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였고요. 자, 1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 한태호였고요.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